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아마 영상을 처음 보게 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적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 뭐 분할 운동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초보자는 이렇게 하고 뭐 중급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하 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만 20년 차고요.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수준을 지도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웨이트 트레이닝.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이죠. 중량 운동. 자, 웨이트 트레이닝, 중량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많은 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처음에 시작하면 어느 부위 묶어서 해야 됩니까? 뭐 몇 세트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트레이너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조금은 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인식의 수준의 향상과 웨이트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접근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입니다. 중량 운동. 자, 중량 운동이고요. 중량 운동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이에요? 웨이트는 부위별 운동입니다. 부위별 운동이죠.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이고 부위별 운동입니다. 자, 부위별 운동. 자, 부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슴, 광배근, 우리가 흔하게 이제 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등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은 광배근, 극하, 소원, 대원근, 승모근, 그리고 기립근으로 나누고 어깨는 리어, 후면, 사이드, 측면, 프론트, 델토. 자, 어깨는 앞, 옆, 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이 있고요. 그다음에 팔도 상완 2두, 3두. 자, 3두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2두도 단두, 장두로 나눠지고 하지만 그냥 2두, 3두. 그리고 전완근도 신장근, 굴근 뭐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걸 이제 통틀어서 팔이라고 하고 어깨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체 이제 뭐 직근, 외측관근, 내측관근, 내전근, 뭐 뒤에 수라근, 방망양근,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죠. 자, 그걸 이제 하체라고 그냥 할게요. 근데 하체도 이제 좀 세분화 이제 앞, 뒤, 또 뒤도 세분화, 앞도 세분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중량 운동이고 부위별 운동입니다. 부위별로 다 부위가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이제 헬스를 시작하면 내가 오늘은 가서 어느 부위를 운동하고 내일은 또 어디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순서를 짜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서 그런 거를 보고는 또 본인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4분할, 3분할, 2분할 막 이러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자, 분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운동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분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게 되면 분할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내가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지?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들어주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근육의 사용입니다. 근육의 사용과 제어, 즉 뭡니까? 컨트롤이죠. 컨트롤. 컨트롤. 자, 여기서 근육의 사용과 제어는 동작 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 낮은 트레이너들을 만나면 거의 웨이트를 이제 뭐 동작 자세로 지도를 받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슴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동작 자세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 동작 자세 뭐예요? 모양새죠.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라는 동작 자세를 알려주면 여러분은 당연히 어깨팔로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동작 자세, 어떤 행위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트레이너들이 아니라, 이런 트레이너들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근육의 사용과 제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근육의 사용과 제어는 뭐냐면요. 가슴 운동을 예를 들면 가슴 근육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슴 근육 전체의 섬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전체 경직이라든지 반동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끼어드는 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감이 들지 않는 근육의 개입과 실제 사용까지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가장 첫 번째로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근육의 사용과 제어입니다. 가슴 운동을 추측이 아니라 실제 가슴 근육의 흉근 섬유를 본인 스스로 컨트롤해서 전체 섬유를 사용하면서 사용감이 들지 않는 다른 근육까지 실제로 내가 쓰지 않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한 수준이 되기 위한 목표를 1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슴 운동을 최대한 가슴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세트 반복수. 자, 세트 반복수 뭐가 있어요? 뭐 피라미드 세트, 가장 기본적인 피라미드 세트. 자, 피라미드 세트가 뭡니까? 자, 중량이 올라가면서 반복수는 줄어드는 세트 방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웜업 세트, 본 세트. 자, 그러면 1번을 통해서 내가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만 할 수 있게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세트를 진행을 해봅니다. 반복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트 뭐 20회, 뭐 두 번째 세트 15회. 무게를 조금씩 올리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내가 이제 무게를 많이 올리지도 못하겠어. 내 가슴 근육만으로 실시하니까 무게를 매우 가볍게 껴도 무게를 조금만 더 올리면 가슴을 못 쓰겠네. 그러니까 적정량의 무게로 20, 15, 12, 10회
8회를 했더니 더 이상 가슴 근육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슴 근육으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만 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세트와 반복수를 적용시켜서 운동을 했더니 야, 나는 이제 7세트 정도 했더니 가슴 운동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구나. 끝.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슴 운동 끝내고 그러면 이제 전면 삼각근을 해볼까? 전면 삼각근. 앞어깨 근육만 사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수준이 되어 있으니까 과학적인 세트 반복수 적용시켜서 앞어깨 운동을 했더니 야, 이거는 한 10세트 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삼두근을 해볼까? 삼두근을 합니다. 자, 삼두근을 또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근육을 써서 삼두근을 기능적으로 사용해서 삼두근의 3가지 근육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운동을 했다. 마찬가지 세트 반복수 적용. 자, 10세트 정도 했더니 이제 더 이상 통제 컨트롤이 되기 힘들구나. 삼두 운동 끝. 자, 그러면 가슴 운동 20분 소요됐어. 나는 전면 삼각근 20분 소요됐어. 삼두근 20분 소요됐어. 토탈 1시간이야. 야, 토탈 1시간 가슴, 앞어깨, 삼두근 근육을 통제하면서 했더니 얘들이 끝났어. 근데 세 부위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신체의 당이 떨어졌다. 당 수치가 떨어졌다.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기운이 없어요. 벌써 1시간 안에 근육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운동을 했지만 이 근육들이 일을 하면서 몸에 당을 소진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위를 하기가 힘들어졌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리를 하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는 나의 운동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목표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운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가장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운동을 잘하게 됐을 때 세트 반복수를 적용을 시키면 내가 가슴 운동을 몇 분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전면 삼각근을 몇 분을 할 수 있지, 내가 삼두근 운동은 몇 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세 부위를 했더니 1시간인데 야, 이거 세 부위 했더니 다른 부위 못 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언제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출근을 했어요. 다음날 화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운동을 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직장생활을 하는데 약간 당 수치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있어서 업무가 약간 힘들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오늘 퇴근하고 운동을 가면 수요일날 회사 생활하기 힘들겠다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분은 화요일날 퇴근하고 운동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월요일날 질적 수준이 높은 운동을 했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는 이 피로감에 내가 오늘까지 운동을 만약에 하면 수요일날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화요일날 쉽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날 컨디션이 좋아요. 회사 생활 가서 했습니다. 출근했어요. 퇴근을 하는데 컨디션이 좋아. 그럼 이제 수요일날 운동을 하는 거죠. 수요일날 어디 하겠어요? 광배근, 후면 삼각근, 이두근 이렇게 묶어서 해봅니다. 마찬가지 20분, 1시간 딱 당 떨어졌어요. 자, 이거 목요일날 됐어요. 나 오늘은 운동 가면 안 되겠구나. 금요일날 해야 되겠구나. 직장 생활의 피로감과 운동의 질적 수준이 맞아 떨어져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람은 주 3회 운동만으로도 피로감과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주 3회 운동만이 이분에게는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운동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화요일날. 근데 회사 업무가 좀 더 신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야. 그러면 화요일날 운동 쉬고 수요일날 운동 쉬고 목요일날 가서 광배근, 후면 삼각근, 이두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로감이 있어서 금, 토는 또 운동을 쉬어야 돼. 그러면 이분은 주 2회를 운동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분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근육을 잘 써서 운동을 하게 돼야 되고, 근육을 잘 써서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몇 부위를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 내가 오늘 운동하고 내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운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틀을 쉬어야 될까? 내 회사 생활에 나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가장 중요한 그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동 시작하니까 몇 분할 해야 됩니까? 운동 시작하니까 꾸준히 해야 된대. 이 트레이너들이 회원님 운동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인간들처럼 이야기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은요, 맨날 운동해야 된다고 회원님한테 얘기해요. 사회생활 합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운동이 추가되는 것부터가 이분의 삶에 있어서는 더 큰 신체적 피로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의 재적 수준이 올라갔을 때 주 3회. 주 3회로 운동을 늘렸더니 피로감이 커져. 야, 이거 사회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주 2회로 해야 되는 거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 어떤 피로감, 회복 능력 이런 걸 토대로 주 3회 또는 4회 또는 주 2회 운동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몸을 쓰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평소에 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피로감이 있어서. 회복을 하고 다음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 한 번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너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트레이너가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 회원님이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느 주는 피로감이 많으면 주 3회가 아니라 주 2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전문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레슨 받으시는 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 2회 저랑 레슨 또는 주 3회 레슨, 그 외에 나머지 요일은 쉬십시오. 운동의 질적 수준을 올려드리고 그 근육을 잘 사용하고 통제해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실제 그 근육으로만 운동을 해도 상당히 강도가 높아져요. 3부위만 해도, 2부위만 해도.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회복도 안 되고 피로감이 쌓여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알게 되시죠. 왜 주 2회, 주 3회 레슨만 받으면 되는지. 근데 전문성이 없는 애들은 레슨 받고, 자, 회원님 레슨 없는 날 뭐 자율 운동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트레이닝 지도를 받게 되면 주 2회, 3회 또는 1회 그 회원님에게 최적화된 지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 회원님은 자신의 생활에 맞는, 자신의 신체 기능에 맞는 주 2회 또는 3회, 1회만 일주일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의 질적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눠서 내가 가슴 운동은, 나는 가슴 운동이 15분이면 끝나, 나는 가슴 운동이 20분이면 끝나, 이런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루 운동 부위를 짤 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위별 운동을, 그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추측이 아니라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에게 근육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과학적인 세트나 종목 반복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의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소요 시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운동, 질적 수준이 높은 운동을 했을 때의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하루의 생활의 피로감을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 2회 또는 주 3회의 운동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트레이너한테 저 몇 분할 해야 됩니까? 하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나 이런 어떤 질적 수준도 없이 그냥 3분할 하세요. 뭐 2분할 하세요. 4분할 하세요. 뭐 매일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운동 수준이 향상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하루 생활과 피로감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놈들은 다 뭐다? 사입이다. 전문성이 없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이 첫 번째고, 그러한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 내가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될지,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될지,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또 나눠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피로감, 여러분이 가슴 운동을 진짜 가슴으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동작 자세 알려주면서 모양새 알려주면서 뭐 2분할 하세요, 3분할 하세요, 뭐 매일 운동하세요, 꾸준히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갖고 사회생활을 해가는지도 모르고, 이 전문성 떨어진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본인들이 지도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가,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시면은 그나마 전문 개인 트레이닝 지도 경력 20년 차, 운동 분야에 제가 발을 들인 거는 21년 차, 한 22년 차 됩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힘들어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금방 운동 분야를 떠나게 되거든요. 자, 오래 됐으면서 또 동작 자세도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지도하고 있는 접니다. 저의 회원님의 80%는 장기적인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15년 차, 11년 차, 5년 차 이렇게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트레이너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역시 전문성, 트레이너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자, 구독과 멤버십 가입 또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 경청해 주신 분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운동 지도 경력도 오래되고 또 전문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또 가입해 주시면은 유튜브 이제 채널 이제 촬영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 또 실제로 교육해 주는 과정을 2024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네이버에 있는 JM 워커 공식 카페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닉네임 변경 등을 통한 등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